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준 주제가 이 마한 역사 문화와 세계유산 등재, 이런 엄청난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 많은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글보다는 사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7년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 마한이라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즈음이 이제 그 가야가 세계유산 등재에 활발히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18년도에 만들고 19년 쭉 오면서 이제 벌써 이제 해로 따지면 거의 10년 가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이었죠. 서울 프레스센터에 가가지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그래서 온간을 상대로 해서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마한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6개 유적을 가지고 등재 목록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이 결국은 우리가 마한유산 세계 유산 등재에 앞서서 먼저 가야구분군이 한국에서 16번째로 세계유산이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구가 저는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유산을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평가가 돼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 해서 세계유산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마한 문화를 어떻게 또 정의할 건가? 이게 아마 제일 고민이시고 지금 그런 정책을 찾아내려고 전라남도가 노력하고 계신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 중에 혹시 마지막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 마한 문화를 이렇게 정의해서 평가해가지고 등재를 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답을 좀 구했으면 합니다. 자, 마한입니다. 마한.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이 마한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반영 의지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실은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지역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곳도 있고 뭉퉁그려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제가 알기로는 한 4줄 정도밖에 마한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마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런 걸 세계유산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이런 국정교과서의 국사 내용부터 좀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한은 혹시나 몰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마한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제 요게 학계나 일반 시민에서 관심이 많은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0여 년 전부터 이제 마한이라고 하는 그 정치체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출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한하면 온간 이렇게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은 출발에 있어서 온간은 그 대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마한의 시작은 흔히 말하는 청동기 유물이 한반도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제작하고 사용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마한의 시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 3세기, 3, 2세기가 이제 마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한은 그래서 흔히 알다시피 이 전라남도만 마한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충청, 호남을 다 포함해서 마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전라남도는 아닙니다만 실은 광주 신창동이라는 곳에서 마한 시기에 저런 인골 한계체가 조사가 된 바 있죠. 그래서 마한 사람들의 형질 인력적인 복원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타 전라남도 나주 곳곳에서 인골들이 나옴으로써 요즘은 이제 마한인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이 막 출범할 때 최초의 중심 무덤은 이런 토강 목감묘입니다. 통나무를 반으로 가르고 안에를 파내서 구유형이라고 하죠. 이런 무덤을 갑자기 쓰기 시작하는데 이전의 무덤이 뭐였냐?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다음에 갑자기 목감묘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난 게 마한의 시작을 알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를 제가 옆으로 좀 뉘어놨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마한은 한 나라가 아니고 최소 50여 국 이상으로 구성된 소국 연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3한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삼국시대가 돼야지 국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한 지역에서 국가가 나오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백제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죠. 백제도 실은 마한 소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한강유역에서 국가를 출범시키면서 점차 이 50여 개의 소국을 하나씩 병합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마지막까지 마한의 문화와 사회, 전통을 갖고 있었냐? 바로 전라남도죠. 특히 영산강 유역이 이제 마한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이해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이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마한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이긴 합니다만은 실은 순천, 광양, 여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은 마한과 진변한 이런 것들이 혼용된 그런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한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있느냐? 삼국사기에 마한이 있냐? 실은 삼국사기에도 마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냥 마한만 나오죠. 크게 부각이 없습니다. 그럼 마한은 어떤 거지라고 했을 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서진의 진수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진수가 삼국지 한전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 쓴 이 기록 문헌의 내용이 마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고스란히 다 담고 있다. 저는 실은 마한 문화를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갈 때 비록 여타 나라의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록이 굉장히 중시돼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작은 나라는 수천 가구로 결성되어 있고 큰 나라는 만호에 이르렀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인구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참조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권호영 교수께서 발표를 할 때 사용한 PPT 자료이긴 합니다만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얼마 전인가요? 전라남도에서 아마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내걸었던 키워드가 뭐냐면 해양성이었습니다. 해양 문화가 마한 문화의 모태다. 이런 해양 문화를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실은 서구의 여러 학자들이 이런 해상 실크로드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서남부를 그 기항지 중에 한 곳으로 찍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저런 것들이 어떻게 해양 문화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학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해양 문화와 마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풀어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유적들이 마한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고 저게 세계유산으로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해남, 영암, 담양이죠. 나머지 지자체도 마한 유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안, 한평, 장흥, 화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적으로 이 마한 시대와 관련된 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우선은 리스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평 애덕리 고분군이 이 사적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가 돼서 아마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사적으로 지정이 확정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나주 보감리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이 넓게 펼쳐진 저 농경지는 다싯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것이 1998년 2월에 사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어떤 고분 하나가.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적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는 404호로 부여가 됐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 저 다시들의 저 노랗게 제가 표시한 저 지점에 보감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4개의 분구 형태를 갖는 고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장면이죠. 동그란 고분도 있고 사다리 모양의 고분도 있고 지금 발굴 중인 네모난 모양의 고분도 있습니다. 한 묘역에 다양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어우러진 고분군이죠. 이건 1996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 3호 부분 중심으로 발굴이 됐는데요. 이곳에 당시 제 기억에 매스컴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형 고분이 확인됐다 해가지고 9시 뉴스에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사 장면인데요. 하나의 고분에 무려 41개의 매장 시설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선상 같은 곳이에요. 봉분이 하나인데 선상 같은 모습으로 41개의 무덤이 무려 400년 동안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저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건 전 세계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봉분에 수십 기가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완성될 때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사람들이 이곳에 무덤을 만드는 사례는 유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주 보감리 고분군을 부각시키고 정의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결정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석실 하나 때문입니다. 이걸 96석실이라고 하거든요. 96석실이랍니다. 근데 왜 96석실이냐? 96년도에 조사했기 때문에 96석실로 명명이 됐습니다. 이 이상한 석실 하나에서 안에를 들어가 보았더니 저렇게 온갖 내기가 무덤방 안에, 돌방 안에 놓여 있었던 거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사 당시. 왜냐하면 저 돌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한 사람들의 고유한 무덤 구조가 아닙니다. 저건 백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던 무덤방입니다. 그런데 백제 석실분 안에 우리 마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람들의 고유한 무덤인 온감묘가 4개나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저 이유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던 겁니다. 저 무덤방 안에서는 옆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유세품들이 출토가 됐죠. 금동 신발이 또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발하면 보통 이게 한 쌍이 2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짝만 나왔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찌했든 저런 금동 신발 또 둥근 칼 그리고 이런 금속 장식 그리고 은화 관식이라고 해서 신분 직위를 관직을 받은 분들이 쓰는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백제관이. 그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유물들의 내용을 연구자들이 살펴봤더니 마한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는 대부분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입수한 수입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칼들은 백제나 가야에서 만든 큰 환두대도라고 하는 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의 은화관식이 있고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은 왼쪽에 있는 칼은 일본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입수한 겁니다. 결국 뭐냐? 이 보감리 고분군의 세력들은 가야, 백제, 외에서 유물들을 입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수장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덤 하나가
국제성, 다시들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마한 사람들의 국제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